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요즘 관심이 많은 멀티 클라우드 보안과 자동화된 위협, 보호 대응 방안인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라디오 코리아의 강재민 이사님, 그리고 백승현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클라우드 시큐리티 세일즈 디렉터 강재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라디오 좀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취재를 해왔는데 라디오 하면 사실 알테온 L4, L7 스위치, 그러니까 ADC라는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전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주제로 말씀을 해준다고 해서 좀 놀랬거든요. 라디오 하면 사실 보안도 있긴 한데 뭐 안티디도스나 웹방화벽 이 정도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라디오가 어떤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알테온 시리즈, 국내 ADC L4, L7 스위치의 절대 강자입니다. 2009년도에 노텔 네트워크스 알테온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에 국내 2,500개 기업, 8,000여 대 시스템이 납품을 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라디오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보안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이미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디도스 솔루션 디펜스 프로와 알테온 와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환이 되면서 클라우드 디도스, 클라우드 와프, 본 매니저, CMP 서비스를 세카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디도스의 경우에는 국내 최고의 제조기업과 주요 은행들을 포함해서 10여 개의 금융고객사에 사용되면서 이미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본 매니저와 CMP,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라디오가 많은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다 언제 다 출시돼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다 된 겁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 3년 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발이야 그 전부터 됐지만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 준비한 시점이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보안하고 본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현 이사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라디오웨어는 많이 그래도 알아주신 것처럼 알테온 프로덕트이 메인이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3년, 4년 전부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 정보의 중요성은 모든 분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앞으로 제공되어질 서비스들은 모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아마 비즈니스의 성패가 좌우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 일례로 국내 기업이 아닌 구글이라던가 또는 애플 이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구글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걸 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들이 런칭이 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많이 들으셨던 API일 겁니다. 실제로 API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와 같이 협업하는 기업 쪽에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정보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이러한 봇들이 좋은 방면으로 쓰이면 API가 좋은 어떤 봇이 되겠지만 실제로 API도 일종의 봇이고 이러한 봇으로 인해서 우리 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시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몇 개를 초반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신협 정도 되는 금융권 업체입니다. 미국에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0년 10월에 약 한 달 동안 봇에 의해서 최초의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점이 뭔지를 탐지하고 알아낸 다음에 실제 애플은 공격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서치해서 받았던 이 정보 건수를 보면 배드봇이라고 불리는 게 약 5,700만 건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이 고객에 들어왔던 이 봇은 실질적으로 API를 이용해서 들어왔던 것도 대다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 봇에 의해서 고객의 정보 그리고 계좌 내용들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일단 서비스 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첫 번째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불필요한 이런 봇들의 트래픽을 유발시킴으로써 실제 트래픽 자체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보면 가지고 있는 서버라든가 이 자산에 리소스를 그만큼 활용하게 되고 트래픽 자체를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도한다는 그런 세 번째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봇이 저희 쪽에서 이제 확인하기로는 제너럴트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저희가 좀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됐던 시점에 보시면 4세대에 해당하는 봇들이 엄청 대량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 봇이 어떤 형태의 공격이고 또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지는 뒷장 슬라이드 좀 준비했고요.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API 형태의 봇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아시아 패시픽 에어라인이라는 이것도 약간 미국 쪽에 있는 항공,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봇에 의해서 공격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가장 로우, 화물 운송에서 필요한 가격을 낮은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제공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타사가 제공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요. 정보를 긁어가서 이 정보에 비교를 해서 단 1원이라도 싸게 해준다면 그쪽으로 고객이 좀 몰리겠죠. 뭐 그런 정보들을 가져가는 게 있고요. 타사의 가격 정보를 그러니까 가져와서 이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정보를 갈취할 수 있는 어떤 도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PI를 이용해서 정보를 서치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곡 같은 경우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드렸던 크레딧 유니온 거기에서도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네. 공격이 들어온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보안 장비들 대부분 방화벽이라던가 차세대 방화벽,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IPS 등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봇에 의해서 일어나는 API 통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탈취 공격들은 방어할 수 없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요, ATO 어택이 있고, 또 티켓 스캘핑에 사용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공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퍼센트를 놓고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났던 게 프라이스 스크래핑인데요. 이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격의 훼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가지고 가서 실제 그 가격 비교해서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API를 통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훼손시켜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고객 또는 다른 쪽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가격을 약간 훼손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티켓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타는 것도 있지만 화물도 들어갈 적재 공간이 있죠. 적재 공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예약 공간을 알아야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킹을 할 수 있고 할 건데 그런 공간들이 예로 한 50%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는 10%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훼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항공사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은 지금 남아있는 부킹 공간이 없네. 다른 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들의 API 어택들이 들어왔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 ATO 어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초에 페이지에 접속하시려면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될 거고요. 로그인 할 때도 그 로그인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를 일으킨다거나 정보를 훼손시켜가지고 봇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버의 자원만큼 보다 훨씬 많이 리퀘스트를 요청하면 이 서버에서 응답을 못 줄 거고 당연히 정상 사용자가 접속을 하려고 했을 때 지연이라든가 약간 다음 시간, 로딩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동화된 도구가 봇이 계속 로그인을 시도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겠네요.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마지막은 뭐 페이먼트니까요. 지불 시스템에도 일정 부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두 번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봇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트래픽 양의 어떤 추이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앞서 1번과 2번은 제가 약간 보호 API 쪽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일단 캐피탈 원. 이 케이스는 굳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인터넷에 아마 대표님도 기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9년도 8월에 생겼던 문제인데 이걸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8월에 미국 정부에서 이 캐피탈 원한테 최종적으로 페널티를 일단 부과했습니다. 예,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그 금액이 하나로 따지면 대략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페널티 비용만요. 과징금으로. 그리고 과징금을 제외하고 최초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피해 산출액은 하나로 약 한 1,800억 원? 2,000억 원 정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캐피탈 원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는 뭐 AWS 쪽의 서비스 좀 이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외부에 공개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고객들도 많이 이제 이주를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랬을 때에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서비스가 정말 보안에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구축되어져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도 났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발이나 어떤 웹들을 새로 런칭하고 옮겨가고 하는 것도 다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용을 보시면 개발해서 비즈니스로 영위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이익도 크긴 하지만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단 한 건이라도 보안 침해에 의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 버리면 발생하는 비용은 훨씬 큰 저희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안 쪽에 좀 포커싱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태료 뭐 직접적인 그런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판 자체, 브랜드 평판 자체도 안 좋아지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기업의 신뢰도도 훼손되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캐피탈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의 대표 사례로 좀 항상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귀 차원에서 일단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와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일단 케이스를 제가 한 3개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이거 외에도 리서치 기관들에서 그러면 20년도 또는 21년도 향후 25년도 보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취약하고 어디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리서치 조사를 오스만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뭐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저희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쪽 이쪽이 주로 그리고 약간 선도하는 좀 국가들이고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죠. 이쪽 대상으로 일단 서치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98%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위협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환경 하에서도 세 가지로 크게 좀 축약해서 뽑아냈는데요. 첫 번째가 API의 남용이다. 그러니까 API에서 개발되는 서비스들이 많고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남용되고 있는 걸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API로 연결돼 있고 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취약점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공격들이 배드봇, 그러니까 API도 결국은 봇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봇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배드봇에 의해서 실제 서비스 오프 공격까지 연관관계에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크게 뽑아줬었습니다. 악성 봇은 요즘에 좀 게임사나 뭐 금융사도 마찬가지고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뭐 이미 탈취된 계정을 뭐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이것이 지금 국내 기업들도 되게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쪽 업계뿐만이 아니고요. 뭐 티켓팅하는 업체들, 그리고 아까 말한 항공사 같은 데들, 그리고 뭐 한국에도 티켓팅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 그럼요. 이커머스 뭐 맞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다 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로 이거 뭐 제가 사담으로 얘기 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뭐 필요한 물건이 좀 있어서 뭐 시사에 들어가서 제 웹을 가지고요, 핸드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좀 서치를 하고 나왔다가 이거 지금 이제 대표님 만나서 이 자료를 소개하기 전에 잠깐 또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쿠팡이라고 얘기도 되는 건가요? 거기서 봤던 제가 구매를 하지 않지만 서치했던 정보가 네. 기업 간의 협업을 해서 서치했던 정보가 넘어가서 네.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더니 바로 팝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넘어가 있고 또 가격 정보들 그리고 네. 이미 제가 어딘가에 들어갔던 이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퍼져 있고 API 통해서 다 정보 공유하고 있어서 한 번에 보안 사고가 생기면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노출되는 뭐 그런 환경인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쓰다 맞습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예. 예. 그리고 사담으로 다른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인공지능 형태, 머신러닝을 저희도 제공해 드려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런 솔루션을 채택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담으로 얘기 드리면 어태커들, 공격하는 사람들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공격을 저희 사람의 두뇌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빠른 회전 속도 계산력을 사람의 두뇌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머신러닝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런 API 남용이라던가 배드봇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준비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화된 공격은 자동화 툴로 네, 막아야 맞습니다.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던 그 API 순에서도 보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다. 주로 뭐 이메일, 전화, 그리고 내 개인 뭐 주소 정보들 네.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유출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한 76% 정도 API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보면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정보들, 개인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한 71% 정도. 네. 그리고 뭐 페이먼트 정보들이라던가 또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뭐 의료 정보들. 실제 저희가 의료업계 쪽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의료업계에도 대부분의 컴퓨터 자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저희 치료 정보라든가 민감한 정보들 다 저장되어져 있죠. 네. 근데 그런 정보들도 유출이 됐을 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 향후에 가장 위협이 될 첫 번째는 봇이다. 그리고 1순위로 보완해야 할 건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다. 네. 그래서 투자해야 할 대상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서치 결과를 제가 대별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럼 어떠냐. 저희가 대부분의 일어나는 트래픽들 그리고 하는 행위들은 요즘엔 다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에 깔려 있는, 배포되고 있는 웹들이 과연 보안의 취약점들을 제거하고 배포돼서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됐느냐라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요. 네. 오스만 리서치 검사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36% 정도는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 아 이미 보안이 예,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네. 예, 안전한 웹들이다. 웹들이다. 예, 그 정도가 한 36%고요. 네. 나머지에 해당하는 뭐 42%는 빌트인 형태,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22%는 아예 보안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대응책도 없이 웹이 만들어서 그냥 배포되고 있다. 엄청난 위협에 노출돼 있다. 예.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해외 사례를 얘기 드렸으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일단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건 20년도 11월 정도의 조사에서 배포했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쪽 종사하신 분들이 첫 번째로 뽑은 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네. 필요한 게 일단 보안 부분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또 넘어가고 싶어도 주저하고 져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안이 정말 잘 될까라고 하는 약간 퀘스천이 붙어 있어서 주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클라우드 기술이 나오고 채택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보안 우려가 제일 네. 우선순위를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어떤 보안 사례들 그리고 리서치 기관들에서 수집했던 어떤 정보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 얘기 드린다고 하면 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표현단의 어떤 위협들을 어떤 식으로 막아야 하느냐.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따라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공격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디도스 형태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 봇, 다시 얘기했지만 API 어떤 남용 네. 이 부분들의 퀘스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보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산을 어떻게 네. 인지하고 관리할 거냐. 네.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들이 제공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대표님과 제가 같은 회사에서 혹시 일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저보다 상사일 수도 있고 훨씬 많은 권한을 드려야 되니 전체 액세스하는 권한을 다 드렸고, 근데 실제 대표님은 모든 자원들에 다 더해서 활용도라든가 배포에 포커싱 하신 것보다 큰 비즈니스를 보셔야 될 거니까 네. 그 권한만큼을 다 활용해서 들어오실 일이 없으시겠죠. 네. 이런 걸 보면 약간 과도한 권한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큼만 확인을 하고 불필요한 권한들은 다시 회수하는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스마트하게 하드링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저희 라디오에서 앞서 뭐 보안에 전문화된 기업이고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컴포넌트를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표면단에서는 저희가 뭐 와프도 가지고 있고 뭐 본 매니저 서비스 그리고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 API 프로텍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표면단의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 좀 저희가 제공해 드릴 계획이고요. 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터라는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의 자산 상태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업이 됐던 어떤 요구들,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레포팅도 해드리고, 그리고 권한의 오남용을, 기술적으로 조금 러닝한 다음에 네. 미리 사전에 인지해 드릴 수 있도록 경고해 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안을 더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예. 그래서 일단 본 매니저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본 API하고 좀 많이 매니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네. API라든가 이 봇에 의해서 공격 타겟이 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네.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API. 총 3개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거 안에서 저희 비즈니스가 다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봇들이 공격을 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정을 설치해서 저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든가 네. 또는 경쟁회사를 통해서 웹스크립팅을 시켜가지고 저희 쪽에 좀 이익을 만들어 네, 보겠다라든가 아까 그 가격 예, 뭐 그런 케이스인 들어가는 거죠. 그 케이스죠. 예. 네. 그리고 뭐 인벤토리 거부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뭐 항공사의 네. 여유 자석을 풀붓기 시켜버려가지고 네. 또는 뭐 그렇게 해서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애플리케이션 디도스 형태의 거부 공격을 만들고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해서 뭐 계좌 정보들이 빠져나간다든가 네. 데이터 조작. 이 크게 보면 6가지가 이 봇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 모르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트래픽 중에 과연 우리 네트워크 막 안쪽에 네. 봇으로 인해서 또는 API로 인해서 트래픽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트래픽의 50%가 넘네요. 네. 그래서 이거 프레스 설리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전체 사용하는 트래픽을 100이라고 봤을 때에 네. 일반 사람들이 실제 서비스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한 48%의 트래픽 양을 차지하고 있고 네. 나머지 52%는 자동화된 어떤 형태, 기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26%는 정상적인 봇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는 악성 봇이라는 거고요. 네. 정상적인 봇은 뭐 저희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뭐 쿠팡이라던가 이런 정상적인 기업들이 서로 자기네 기업들을 위해서 가격 정보 공유하고 네.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서 런칭하고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고 나쁜 봇은 앞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네. 일단 정보들을 훼손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트래픽이 들어온 걸 과연 지금 운영하신 분들께서 분류해낼 수 있는 건지가 네.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는 봇과 사람의 트래픽 분류했다 하더라도 네. 정말 정상적인 봇과 나쁜 봇인지 네. 이를 구분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우면 아예 걸러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사례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가지고 보통 대응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솔루션에서 얘기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형태로 머신러닝을 하고 핑거프린트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해서 네. 상세 분석을 하고 네. 네이티브와 포지티브 형태의 러닝 모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오탐도 없애고 네. 이탐도 없애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세에서 생기는 공격들은 탐지
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예 웹방화벽에 그런 기능이 없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도 아까 저희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지만 좀 있으시죠? 웹방화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루션, 별도의 기능이 있는 이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런칭하고 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좀 뒷장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실 건 56% 계속 누적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모든 트래픽 대부분이 API에서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웹이나 모바일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 뭐 한 30% 40%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56%는 표준 웹이라던가 개발자분들이 또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만드신 어떠한 그런 정상적인 웹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데스크탑 메시징 또는 이벤트, 팝업 형태 뜨는 거 이런 것들이 API로 왔을 때에는 표준화된 규격에 입에돼서 또는 실수로 그 규격을 준수하지 못한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웹 방화벽에서는 감지하거나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저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사례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수를 저희가 1세대부터 4세대 총 4개로 좀 나눕니다. 그리고 그 한 4세대에 해당했던 보수의 공격이 정말 많았습니다. 라는 건데요. 1세대, 2세대 스크립트 같은 경우 약간 1세대 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되게 좀 단순한 보시여서 가지고 계신 어떤 방화벽이라던가 웹방화벽 이런 쪽에서 충분히 탐지하고 차단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뭐 IP 정보를 블랙리스트에 차단해 버린다거나 등록해가지고 또는 뭐 유저 에이전트의 부분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잘못된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문제되는 애다라고 하면 걔를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이건. 그리고 헤드리스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웹방화벽 지금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핑거프린트라던가 마이프레임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차단이 가능하신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3단계부터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들어오는 봇들도 거의 사람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핑거프린팅 했을 때 대부분 업체들이 얘기하시는 게 들어가 있는 OS 정보가 뭐고 마우스의 뭐 이동 형태가 동적인지 횡적인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IP 부분들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넥스트에 일어나는 행위들이 어떤 건지를 같이 분석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건데 지금 나와 있고 제공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만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봇이나 API는 차단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4세대는 그런 형태의 봇들을 약간 저희 도스에서 디도스로 넘어갔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산 형태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공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 저 단계에 와 있고요. 이 4세대의 공격이 한 언제 정도부터 많이 발생이 됐나요? 저희가 봤던 거랑, 그러니까 저희 또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한 걸 보면 19년도부터는 이미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 보셨지만 20년도에 일어났던 사례들, 제가 처음에 신협이라던가 뭐 항공사의 내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20년도 초반, 요때에 지금 일어났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보니까 연말로 갈수록 갑자기 급격하게 치솟는 거를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사례는 그것도 놓지 않았지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했을 때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봇에 대한 이 유발된 트래픽들이. 그래서 이러한 봇들을 막아야 되는데 정말 막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런 봇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보안 담당자다 제가 그랬을 때 솔루션을 도입을 고민을 할 때 어떠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볼까라고 따져보면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보호하면서도 미탐, 오탐이 없어야 되니까 얼마나 탁월한 알고리즘 그리고 사전을 알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런 솔루션인 거냐 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인텔리전스인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응도 저희가 머신러닝 형태로 대응을 하는데 공격자들도 실제 머신러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예로 저런 거 할 때 캡차들을 많이 쓰시고 아마 대표님도 캡차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은행 사이트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커머스 사이트 들어가 보면 대부분 보신지 아닌지. 근데 그 캡차도
제가 사이트가 얘기 좀 그렇지만 그 캡처를 실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뚫을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나와서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네.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게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독자들도 예, 엄청 빠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의 환경이 일반 웹 어플리케이션에 깔려있는 것도 있고, 이걸 모바일 환경에 넘겨서 실제 웹으로 배포되시는 것들도 있고, 클라우드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에서 이러한 공격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아마 솔루션을 채택하지 않으실까라는 걸 좀 네. 같이 저도 고민해 봤었습니다. 네.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을 보여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솔루션 쪽으로 좀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웹사이트 쪽에는 저희가 웹서버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매우 손쉽게 좀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차단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울러 그 모바일 웹 쪽에도 뭐 가장 많이 쓰시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이든 아니면 iOS 기반의 폰이든, 또는 이 리버스 웹사이트가 아닌 실제 웹이 있는 서버 쪽 단에 설치를 해서 이 보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본 매니저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좀 동작이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 아랫단 호스트라고 제가 표현해 드린 게 고객사의 아마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부분 프록시 웹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 엔진엑스라던가 아니면 뭐 아파치 예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엠보이 뭐 이런 형태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쓰시는 웹에 저희 라드웨어의 본 매니저 솔루션을 가볍게 그냥 올리시기만, 애드온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추가로 깔리는 건 아니고요. 엔진엑스에 같이 있는 루아 모듈에 저희 거와 연동만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손쉽게 배포가 되고요. 네. 그렇게 설치한 후 저희 본 매니저의 엔진이 그 안에 돌아가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네.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러니까 저희 클라우드 센터 쪽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 분석을 하고 룰도 세우고 로그 정보 세우고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네. 계속적으로 머신러닝을 합니다. 네. 그 분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용자들은 뭐 캡처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아예 블록을 시킨다거나, 또는 고객분이 제공해 주시는 약간 페이크 사이트,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이트가 있지만 이 고객한테는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우리도 잘못된 정보를, 거짓 정보를 다시 나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쭉쭉해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프록시 웹 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닌, 저희가 아웃 오브 패스 형태로 얘기를 드리는데, 네. 실제 프록시 웹이 아닌 웹 서버 단에 직접 이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런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디벨롭 킷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배포를 만드시면, 이 서버에서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와 저희가 녹색 화살표, 이게 아마 서비스 플로우가 일어나는 경로가 되겠죠. 네. 이 오리지널 경로에 빠져서 실제 엔드단의 서버에서 직접 저희 분석센터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네. 트래픽 경로에 어떤 부하를 주지도 않고 네. 아웃오브 센터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웹 쪽에도 어차피 개발자분들이 웹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실 때 그쪽에도 저희가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 디벨롭 킷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배포를 하면 보안 문제를 해소하면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저희 엔진 자동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차단 또는 뭐 캡처를 넘겨주는 이런 아웃 오브 패스 형태의 두 가지 모델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들어오는 API라든가 보세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메인 저희 아키텍처인데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IDBA라고 부르는데 심도 깊은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신러닝을 하면 그냥 들어온 트래픽을 어떤 목적 없이 분석을 하고 분류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머신러닝을 하는 기본 목표 자체가 API나 봇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그쪽에 딱 맞춰놓고 지금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지금 추상화 개념이 아닌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총 3단계의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텐드 엔코딩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계속 러닝하고 코드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요. 네. 그 분류된 것들을 다시 분석을 시키고요. 네. 분석을 시킨 걸 통해서 러닝을 하고 이걸 유기적으로 계속 돌림으로써 보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건 저희 세미 슈퍼바이드 머신러닝이라고 저희가 이제 특허를 받은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머신러닝을 하실 때 두 가지 타입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게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이냐,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이냐 이건데 이게 이제 학습형이냐. 그러니까 A가 들어오면 무조건 차단해. 그 외에는 들어가는 거. 또는 A든 B든 우리는 모르고 들어온 상태에서 뭐 그냥 그때그때 대응해 볼게 라는 건데 두 가지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저희는 조합을 시켜서 통합된 세미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기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오탐, 미탐을 없애고 완벽한 차단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시성 부분인데 샘플링으로 저희 이제 보여드리는 뭐 저희 대시보드를 하나 좀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사 분들에서 정말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의 API 통신하고 있는 애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 매니저 시스템을 쓰시게 되면 악성봇도 차단하고 분리도 해드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API들의 통계치 그리고 어디서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개발자분들이 API 통신을 만들어 놓고 뭐 이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사용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는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핑덤닷컴이라던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는 정상적인 서칭의 봇의 일종인 거고 그런 애들이 어디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지 얼마만큼 히트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봇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보시면 실제 이제 헤드봇들 예 그리고 또는 서치 이거는 이제 서치 엔진 쪽 개발 저희가 뭐 이커머스라던가 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 쪽에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 아닌 회사 대 회사로 필요해서 만드는 엔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인 거죠. 개발해서 만드신 거니까. 그러한 검색 엔진들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이러한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헤드봇에서 차단한 내용들 그리고 저쪽 맨 마지막에 그 카테고리 쪽 보시면 알려진 배드봇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들 또 하나는 디도스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머레어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봇 서비스도 하고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배드봇들의 시그니처를 차단하는 저런 카테고리도 나오고요. 관련 위험 인텔리전스가 되겠네요. 예. 스크립트 형태의 봇이었는지 또는 이제 많아서 지금 밑쪽 좀 화면에는 좀 잘려 있는데요. 뒤쪽에서는 어떠한 저희가 실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위협이 되는 애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매우 손쉽게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고객분들이 정말 지금 내 안에 있는 트래픽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봇 쪽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본 매니저에 대한 설명 좀 들어봤는데요. 이사님, 이 본 매니저가 어떤 그런 기업이나 산업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매니저는 티켓 스크래핑을 우려한 이제 항공사나 여행사, 스포츠나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또 웹 정보 스크래핑, 계정 탈취 등을 우려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을 우선으로 저희가 제안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과연 항공사, 여행사, 또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모든 기업에 사실 필요한 보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본 매니저는 아직 시장이 이렇게 충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라디오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본 매니저 서비스를 이제 세일즈하기 시작한 2020년 작년 한 해에만 글로벌하게 130여 개 고객이 조인이 됐습니다. 작년부터군요. 네네. 작년부터인데 1년 사이에 100개 넘게 고객들이 도입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아직 시장이 이제 조금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1년은 한국 시장에서도 아마 크게 관심을 받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한국에 도입 사례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AWS 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저희가 올라가 있고, 네. 네네. 그리고 뭐 진행 중에 있지만 네. 곧 이제 아까 그런 큰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기업에 저희가 납품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이게 기업에서 본 매니저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뭐 이거를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사이징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는 맞습니다. 기업들한테 어떻게 네네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일단 사이징은 네. 리퀘스트 세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월 평균 리퀘스트 세션을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월 5천만 리퀘스트 세션 기준으로 해서 엔트리 레벨 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러니까 표면에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에피션적 표면, 이제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쪽의 표면. 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가진 솔루션 명칭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터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원래 네. 저희 처음에 이름은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이라고요. 네. 로커드 일하는 부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건지였는데 네. 기능이 좀 추가를 시키면서 오리지널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네. 저희가 좀 이름을 바꿨고요. 올해부터. 클라우드 서버 보안인가요?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서버 보안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자체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미국의 그 캐피탈 원? 뭐 그 사례가 일어났던 거에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상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캐피탈 원도 그랬었고요. 공격이 일단 일어났을 때에 상관관계를 일단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 부분에 저희의 자산에 어떤 게 위협 요소에 노출되어져 있었고 그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을 어택커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서치를 하고 스캔을 통해서 네. 확보하고 그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접속 시도를 하고 그 이후 데이터를 복사해서 탈취해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요즘 같은 경우 단기간에 뭐 일주일, 한 달 이내에 일어나면 그래도 분석을 해보면 최초 어디서부터 문제였구나 라고 손쉽게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건데 네. 평균 이 기간을 서치해보니까 3개월, 최단 6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텀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로그 정보들을 찾아서 본다는 것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게 처음에 트리거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넘어갔을 때 좀 위험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이 환경 요소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럼 제약사항이 지금 뭐냐? 얘기됐던 것처럼 제한된 가시성, 그리고 이 가시성 부분도 있지만 오남용, 너무 많은 권한을 줌으로 해서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나가 있던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상관관계죠. 네. 처음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네. 이를 알아야 거기를 수정을 해야만 다음 문제가 사라질 건데 맨 처음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중간 부분에 어떤 데이터만 유출됐네? 데이터 유출된 부분을 우리가 아예 어떻게 막을까? 이 부분만 하시다 보면 원래 계정의 어떤 어카운트 네임과 패스워드가 다 나가버렸다. 네. 또는 키가 유출돼 버렸다. 이 부분을 놓치고 들어가서 수정을 하다 보면 다시 악순환으로 공격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 저희가 네이티브 프로텍터로 하는 거는 네. 크게 세 개의 큰 팩터를 가지고 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클라우드 스레드 디텍션 리스폰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위협이 되는 것들을 탐지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알려드리는 형태인 거고요. 네. 이걸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는 뭐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지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 예, 우리가 현상 관리. 그렇죠. 그거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네.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엘리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네. 이 고난, 오남용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닝을 저희가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CSPM 상태를 보면 당연히 저희가 규정 준수 리포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 이거는 뭐 클라우드
뭐 사업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AWS라든가 또는 뭐 PCI라든가 규격 준수도 저희가 따라가고 있고요. 네. 애주어 쪽도 당연히 준수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멀티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컴파스 준수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울러 다양한 환경에서도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조직에서 보시면 뭐 개발팀, 데브스팀, 뭐 마케팅팀, 운영팀 다양한 존재의 이 부서들이 있으실 거고요. 네. 각 부서별로 사용하셔야 할 일단 억세스 권한도 틀리셔야 될 거고 리스폰스 받는 데이터 내용도 틀리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조직별로 별도의 룰을 만들어서 레포팅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조직별 커스터마이징 정책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아울러 이런 것도 필요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별로 효율적으로 상세 레포팅을 킬체인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권한 쪽에 대한 관리인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를 뭐 정의된 권한과 실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오랜 기간 분석을 통해서 공고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사례를 미리 차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레포팅 권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쪽에 뭐 가장 좀 장점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게 되게 좀 직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네. 그 문제의 맨 초기 단계부터 네. 상관관계를 다 따져서 몇 월 몇, 뭐 예로 2021년 올해 1월 1일 날 제 계정이 유출됐고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했었고 그게 저희 뭐 SC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EC2에 어떤 특정 컴포넌트 쪽에 들어갔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명확한 서비스 트레이를 만들어 드리고 그 이후 수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 제공하는 게 얼마만큼 빠르게 레포팅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응답 메커니즘을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뭐 예로 AWS 같은 경우는 람다 펑션을 통해서 연동시켜가지고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어떤 특정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신속한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아마 데이터를 좀 완벽하게 유출하는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본 매니저에서도 보셨지만 상세한 대시보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것처럼 이 저희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서에서도 지금 이쪽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쓰고 계시는 자산들 어디 쪽에 얼마만큼 자산이 배포되어져 있고 그게 AWS인지 또는 뭐 GCP인지 아니면 애주어인지 이런 항들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통합 대시보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거기 안에 사용하는 리소스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알림을 알려드림으로써 한 화면에서 다양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면 이건 뭐 저희 솔루션의 얘기도 되고 또는 고객분들이 아까 본 매니저에서도 솔루션 도입이라든가 또는 검토하실 때에 네. 필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데요. 클라우드 이 표면에 대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환경에 있는 그 클라우드 우리 자산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냐라는 네.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당연히 머신러닝 형태로 돌아가야죠. 이거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관리하신 분들이 매일매일 레포팅하고 확인하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히 머신러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하드닝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맞게 축소시키고 또 늘려줘야 할 건지 공고를 해드리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저희 쪽에 좀 장점인데 이런 솔루션을 배포를 하실 때에 네. 어떠한 특정한 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컴포넌트 뭐 애드온 해야 된다거나 한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설치가 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서비스 문제도 없고 어떤 다른 게 연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일단 별도의 에이전트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아마 서비스를 도입하시거나 검토하신 분들께서는 포인트로 하나 놓고 솔루션 채택에서 좀 고려사항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터가 지금 아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예. 이거를 기업에서 이제 뭐 특정 기능만 필요하다 했을 때 이제 별도로 이걸 이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니면 또는 2개
이렇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말씀 주신 거는 네. 충분히,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세이빙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 쓰겠다라고 포커스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다 유기적으로 좀 묶여 있는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 권한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줄였고, 그 권한이 밖으로 유출이 됐을 때, 네.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그 권한 자체도 일단, 컴플라이언스에 일단 위배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와 이거 같이 묶여 있고, 인지를 했을 때 레포팅도 해드려야 되고, 차단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쓰겠다라는 부분은 약간 서비스 도입할 때 측면에서 보면 조금 잘못된 발상이신 것 별도 같고요. 제품이 아니라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터 안에서 제공되는 그냥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빼지 않고 네. 이 세 개의 모듈 형태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제품 관련해가지고 국내에도 뭐 구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본 매니저 쪽은 저희가 여러 번의 POC라던가 고객께 또 레포팅을 좀 많이 해드렸었고요. 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터는 아직 저희가 레퍼런스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네. 큰 고객사분들이 이미 클라우드 쪽 많이 넘어가는 대형 고객사도 있으시고, 그게 첫 번째 클라우드 가시는 분들을 보면, 네. 두 번째는 주로 스타트업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스타트업 분들은 일단 보안 쪽에 포커싱 하시기보단 우선은 서비스의 빠른 런칭, 그리고 사업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네. 키우는 데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밑에 내려놓고 계시고요. 대형 고객사 분들 쪽에서도 저분은 들어갔겠는데 아직 여기까지 도입하신 분들이 네. 별로 없으시고, 이제 네. 필요성을 조금 인지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네.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만 높아지지 않고,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것도 저희가 보면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을 때 보면 이게 약간 이벤트가 발생하면 컨트롤 점프에서 고객분들의 관심사가 엄청 높으십니다. 그랬다가 이 사례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슉 내려와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엄청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예산 문제라던가 또는 다른 문제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약간 사이클이 꼭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런 사이클을 갖고 제발 고민하시지 말고, 네. 초반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안 단계를 만들어야 우리 정보를 잘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더 우리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지 쪽에 포커스를 좀 같이 애딩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CMP 관련해서 해외 사례 중에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아까 국내 사례를 좀 물어보셔서 현재 저희가 시작하고 있긴 한데요. 네. 해외에는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뭐 에어비앤비, 네. 뭐 이베이 이런 쪽에서 저희 서비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아실 만한 기업들을 일단 좀 크게 얘기 드리고, 한국에 레퍼런스가 없다라는 부분은 네. 이제 시장 고객분들이,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은 네. 관심을 좀 갖고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지금 이제 플랜을 좀 짜고 계셔서 예상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새로운 레퍼런스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레퍼런스 사례를 좀 소개드리러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혹시 이사님 두 분 중에서 예, 좀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 코멘트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를 보험 없이 운전합니까? 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에어백 없는 차량 타는 사람 없으시죠? 에어백이 10개인 제네시스 차량은 전설적인 골프스타를 살려냈습니다.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라디오가 제시하는 악성 봇 관리 방안과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